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살펴보고 또 스토리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내 리워드에 맞는 스토리를 못 쓰겠어요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뭘 어려워하실까? 네, 안녕하세요. 와디즈 펀딩 운영팀에서 메이커님들의 스토리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최용희 프로입니다. 혹시요, 메이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마스터 클래스 강의 혹은 광고 심의 강의 이런 걸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적지 않은 강의를 해온 만큼 메이커님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메이커님들이 프로님, 그래서 제 리워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스토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준비해봤습니다. 내 리워드의 유형만 알면 하룻밤 만에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유형별 스토리 작성법입니다. 그런데 내 리워드에 어떤 유형의 스토리가 맞는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영상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테스트를 먼저 좀 진행을 해주세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내게 맞는 스토리 유형을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와디즈 펀딩 스토리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소개팅형, 공감형, 비주얼, 마지막으로 입소문형인데요. 이번 강의는 테스트 결과가 비주얼형으로 나온 메이커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비주얼. 딱 들으니까 뭔가 감이 오시죠? 뭔가 요거랑 관련된 것 같은. 그래서요, 비주얼 콘텐츠가 시각 콘텐츠를 많이 활용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비주얼형 스토리는요, 첫인상이 중요한 리워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메이커님들께 굉장히 적합한 유형입니다. 혹시 초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도 효과는요, 여러 개의 단어나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처음 제시된 걸 가장 잘 기억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뒤에서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나오던지 간에 일단 처음 제시된 정보보다 임팩트 있게 기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강렬한 첫인상으로 서포터님들이 스토리를 보자마자 와, 이건 펀딩해야 돼 하고 딱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 비주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카테고리에 이런 비주얼 콘텐츠가 적합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패션 잡화나 뷰티 카테고리가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아마 느낌은 오셨겠지만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보자마자 딱 분위기 있다. 아우라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고혹적인 저 분위기를 어딘가 따라하고 싶어지고요. 똑같은 스토리를요, 이 사진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립스틱인데요. 근데 모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립스틱 사진이라는 걸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저 모델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죠. 누구나 모델 같은 분위기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이 사용한 립스틱이 알고 봤더니 우리 펀딩 제품이다. 우리 펀딩 리워드다. 요걸 알게 된다면 모델처럼 되려면 저거 무조건 펀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보고 반한 저 분위기를 얻기 위해서는 저 립스틱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립스틱인데 처음부터 리워드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립스틱이라는 거 너무 쉽게 아실 거예요. 하지만요, 내가 저거 비슷한 거 색깔 있지 않나? 립스틱이 너무 많은데 저게 꼭 필요할까? 다른 립스틱 제품들과 일단 비교부터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립스틱 사진이 노출이 되게 된다면 비교 대상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립스틱이 됩니다. 하지만 모델 사진이 먼저 보이게 된다면요, 나는 비교 대상이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저 동경하는 저 모델처럼 되고 싶다는 하나의 꿈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비주얼형 스토리의 경우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환상을 불어넣어줄 시각 자료가 중요한 리워드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패션 잡화, 뷰티, 특히 색조 화장품에서 이렇게 비주얼형 스토리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뭔가 좀 분위기 갖고 싶다. 이런 걸 참 쉽게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2가지 카테고리에서만 주로 쓰이냐? 아닙니다. 푸드 카테고리에서도요. 와, 나도 저렇게 맛있게 차려 먹고 싶다. 이런 환상을 좀 불어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집도 저렇게 예뻤으면
우리 집도 저렇게 편했으면 좋겠다는 걸 시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홈리빙 카테고리에서도 비주얼형 스토리 유형을 참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요, 오케이, 누구에게 적합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지 좀 세분화된 구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엔 당연히 비주얼 자료가 나와줘야겠죠.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강렬한 이미지 위주로 비주얼 자료를 꾸며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 다른 프로젝트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초두 효과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보여준 그 이미지가 엄청 강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힘을 써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쉽게 일반적인 스토리 쓰듯이 써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특징 설명해 주시고 프로젝트 기본 정보를 설명해 주시면서 스토리를 맺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을 정지해 주시고 잠깐 살펴봐 주세요. 네, 하나 눈치채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초반부입니다. 초반부에서 비주얼 자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요. 제가 리워드 소개까지 좀 같이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비주얼 자료만 왕창 나오면 서포터님들은 사실 우리가 펀딩하려는 리워드가 뭔지 정확하게는 아실 수가 없어요. 아까 립스틱 모델 사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립스틱 제품 펀딩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사진만 와 분위기 쩐다 이러고 그냥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립스틱 펀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정보가 나와줘야 저렇게 되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서포터님들이 생각을 이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떤 리워드를 이길래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는지를 리워드 소개를 통해서 스토리 초반부에 한번 짚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요 뒤에 남은 장점, 특징 소개, 기본 정보, 이건 어떻게 쓰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메이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펀딩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강의는 비주얼형 스토리의 초반부 작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일단 비주얼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비주얼형 스토리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으로 시작하는 펀딩이 있으면요. 되게 예쁜, 누가 봐도 가방 펀딩이에요. 여기에 무심한 듯 진짜 시크하게 가방을 탁 걸치고 있는 모델 사진까지 나와준다면 서포터님들은 나도 저렇게 시크하게 꾸안꾸로 출근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분위기 있게 브런치 먹으러 가고 싶어. 데일리룩 입고 싶어 하는 환상이 탕 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뒤에서 그냥 이 제품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주얼 자료로 서포터님들의 환상을 확 자극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가방입니다 하고 설명만 해주시면 오케이 알았어 펀딩해야지. 이렇게 마무리가 쉽게 이어지겠죠. 제가 사례로 들어온 프로젝트는요. 옆쪽에 항상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지금 보시는 저 제목 검색해서 와디즈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앞서 보신 것처럼 꼭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만 비주얼 자료가 용이하게 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얼마든지 비주얼형 스토리를 응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캠핑장에서 다양한 전열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떤가요? 캠핑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캠핑장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펀딩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면서 환상을 막 불어넣어주고 있죠. 당장 저렇게 떠나야 될 것 같잖아요. 바로 이 프로젝트는요. 스너그맥스란 프로젝트로 전기를 저장하는 파워뱅크예요. 이건데 테크 가전 프로젝트죠. 되게 딱딱하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어쩌면 뻔해질 수 있는 테크 리워드의 설명을요. 캠퍼들의 로망을 한 장으로 설명한 비주얼 콘텐츠를 초반부에 업로드해 주셨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서포터님들께 편안하게 다가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펀딩금을 모집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주얼형 스토리 시작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장점 설명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펀딩 마스터 클래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보려고 해요.
우선은요, 리워드를 한번 요약해 주신 다음에 특징이나 강점 소개로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뒤이어 나올 장점이나 특징을 먼저 빠르게 훑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포터님들의 장점, 특징, 이런 거 이해도를 좀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모든 프로젝트들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슷한 사례들을 와디즈에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요. 요약에서 소개된 장점과 특징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까요? 비주얼형 스토리를 작성하시는 많은 메이커님들이 놓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주얼 콘텐츠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텍스트, 곧 글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피자를 펀딩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냥 맛깔스러운 사진에 우리 피자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설명 텍스트가 나와줄 때 비로소 비주얼 자료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맛있어 보이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 재료의 신선도를 보여줄 수 있고 재료의 깨끗함, 포장 상태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진으로 확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사진을 썼을 뿐인데도 더 좋은, 더 많은 리워드 매력들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요. 비주얼형 스토리가 누구에게 적합하고 어떻게 쓰는지, 구성은 무엇인지까지 좀 큰 흐름 안에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주얼형 스토리는요.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서포터님들께 환상을 불어넣는 콘텐츠, 특히 비주얼 콘텐츠로 시작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시각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초반부에는 풍성한 비주얼 자료로 시선을 좀 사로잡고 근데 이게 어떤 리워드인지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중반부부터 장점이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꼭 해주시는 거. 왜? 비주얼 자료만 있으면 자칫 디테일한 점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주얼형 스토리 유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되게 간단하죠?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메이커님들의 풍성한 비주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는 그걸 잘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어려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님들이 긴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주신 비주얼 자료, 영상이든 사진이든 혹은 뭐 GIF든 200% 스토리 안에서 활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가 그 활용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유형별 스토리 작성을 위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